일단 들어가면 시가전 양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간인들을 피해서 하마스만 잡겠다고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게 구별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지상군 작전의 움직임에 따라서 새로운 전선이 열릴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전선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란과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란과 전쟁은 아닐 거고요. 된다면 이제 헤즈볼라가 참전을 하겠죠. 지금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8만에서 10만 정도의 정예군들이 있고 이 정예군은 하마스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하마스는 그냥 어린 아이예요. 근데 하마스가 그동안 도발을 할 때는 로켓만 날렸거든요. 로켓만 날렸는데 이번에는 로켓도 날리고 동시에 병력을 투입해서 이스라엘 영토로 직접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1973년 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직은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제2, 제3의 하마스가 또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보다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렇게 하면 러시아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는 무조건 반면교사죠. 내 땅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자신감이 있고 소속감이 있었을 때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군에 대한 처우는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한 사람들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예비군들이 움직이잖아요. 죽을 거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투철한 사명감 할 수 있는 국가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요. 일단은 지상군이 국지적으로 먼저 들어가서 작전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지상군이 투입이 될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일단 들어가면 시가전 양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간인들을 피해서 하마스만 잡겠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구별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들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지상군 투입 작전을 계속 말리고 있는 나라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고를 날리고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 경고를 날리고 있어서 이스라엘 지상군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상군 작전의 움직임에 따라서 새로운 전선이 열릴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전선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란과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란과 전쟁은 아닐 거고요. 이란이 굳이 자국의 군대를 움직여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동 현재 지역에는 친이란 시아 민병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더 나아가서는 아라비아 반도 남부의 예멘까지 많기 때문에 된다면 이제 헤즈볼라가 참전을 하겠죠.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그 지상군 작전의 상황에 따라서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확전을 바라지는 않거든요. 미국이 항모를 급파한 것도 궁극적으로 하마스 잡으려고 급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하마스와의 갈등이 레바논 쪽으로 확전이 될까봐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지금 현재 미국도 이스라엘에 하지 말라는 말을 못해요. 하지 말라는 말을 못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받은 피해가 너무 커요. 이게 군인들 1,300명이라고 해도 많은데 민간인이에요. 비전투 병력들이 1,300명이 죽었으면 이스라엘로서는 주변에서 아무리 압력을 해도 국내 여론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전투 병력도 아니고 정말 선량한 그 국민들이 1,300명이 죽었다면은 그걸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 정부도 아마 거의 탄핵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상군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미국은 그건 이해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전쟁의 규칙을 지키라는 얘기죠. 민간인들 죽이지 말고 그리고 보복도 비례해서 하라는 얘기죠. 예, 미국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한테 하지 말라는 말을 못 해요. 미국 국내의 그 여론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장 앞서서 얘기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인데 이란은 지금 계속 협박을 하고 있죠.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더 큰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고 이란이 최근에 지금 계속 팔레스타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싸우려는 사람들을 의향을 물어봤더니 이란 국민은 250만 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250만이라는 국민들을 보내지는 않겠죠.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8만에서 10만 정도의 정예군들이 있고 이 정예군은 하마스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하마스는 그냥 어린 아이예요.
예, 하마스는 뭐 로켓이 하나에 100만 원도 안 되고 한 600달러 정도 되는 로켓을 이스라엘에 쏟아부은 건데 하마스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미사일이에요. 로켓과 미사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러한 민병대들, 친이란 민병대 세력과 이스라엘의 전선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확전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압력을 넣어요. 그러니까 압력을 넣는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내적으로는 군사적인 그러한 경고도 하지만 또 중국을 요청해서 중국에 중재를 해달라고 좀 얘기도 했을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국가 군사 조직 대 국가 조직의 싸움이었어요. 국가 정규군의 싸움이었는데, 근데 하마스가 그동안 도발을 할 때는 로켓만 날렸거든요. 로켓만 날렸는데 이번에는 로켓도 날리고 동시에 병력을 투입해서 이스라엘 영토로 직접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1973년 전쟁 이후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은 가장 확실한 것은 두 가지는 확실해요. 하마스가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고 이 파장이 향후 이스라엘을 대하는 주변의 그 군사 조직들에게는 상당히 모범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한 군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얘기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쩔쩔매는 걸 보고 야 러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별거 아니다라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별거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포감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팔레스타인 문제가 다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있었구나 하고 계속 인식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팔레스타인이 아주 중요한 전가를 올렸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는 팔레스타인은 그동안에는 팔레스타인을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서양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심하다. 이스라엘 너무 심하니까 팔레스타인 전선으로 이해해줘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팔레스타인이 그 이미지를 스스로가 깎아버린 게 민간인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너무 많이 죽였고 민간인 죽인 장면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마스는 뼈아픈 실수입니다. 네, 이거는 어쩌면 이 실수가 더 크죠. 네, 하마스 존립 자체가 아무리 이제 먼 일을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저 IS와 똑같은 애들이다 이런 생각을 할 거니까 그게 이제 하마스는 이번에 이런 게 커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조직은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제2, 제3의 하마스가 또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하마스라는 조직을 소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마스도 그 안에서는 또 더 극단주의들 조직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마스의 투쟁이 너무 약하다. 또는 하마스가 이슬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라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런 세력들이 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마스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독립은 이스라엘이 있고 팔레스타인 독립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서 팔레스타인 독립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죠. 이거는 뭐 인종 청소를 하자는 거냐, 이스라엘을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냐. 근데 유대인을 뭐 다 죽이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마스를 그러면 누가 키웠느냐? 네타냐후입니다.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을 분리시켜 놓기 위해서. 예,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있는 파타 정부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지금 EJ 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탄야후의 작전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마도 네탄야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이스라엘 내에서 네탄야후 정권이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보다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완전히 온도 차이가 크잖아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쏟는 정성이 굉장히 낮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 우크라이나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온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주기로 한 돈도 너무나 조금 주고 있고 젤렌스키가 그래서 호소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렇게 하면 러시아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행복하죠. 전선이 두 개로 생겨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고 지금 오로지 지금 이쪽에만 관심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아예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종교 프레임에 들어가게 된 거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입니다.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 민족주의와 유대인들의 시온주의가 부딪히는 전장이었거든요. 여기는 종교적 색채는 약했어요. 근데 이걸 종교적 색채로 완전히 들어선 거는 이란 혁명 이후부터입니다. 이란 혁명부터 이게 종교적인 색채를 갖기 시작했고, 이란이 그러한 종교적 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 레바논에 만든 게 헤즈볼라입니다. 네, 그건 시아파죠. 87년에 하마스가 만들어지는데 하마스는 이란이 만든 건 아니에요. 하마스는 순니의 이슬람주의 운동입니다. 1928년 이집트에서 형성된 반영 이슬람 운동이었던 무슬림 형제단이 있고요. 그게 아랍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지부가 하마스예요. 거기서 시작했어요. 강령에도 88년 강령에는 하마스가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라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넣었어요. 지금은 그걸 뺐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란 헤즈볼라는 다 시아잖아요. 근데 무슬림 형제단도 그렇고 하마스는 순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순니 시아인데 종파는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절멸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이란이 이스라엘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올림픽에서 이란 선수와 이스라엘 선수가 결승전에 맞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란 선수는 자동으로 기권합니다. 나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한다는 얘기 이스라엘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아예 포기를 해요. 그래서 금메달 받을 선수들이 포기한 선수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영웅 대접 받는 거죠. 그 정도의 대화 자체를 안 해요. 대화 자체를. 이게 헤즈볼라, 이란, 하마스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하마스에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금전적, 정신적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건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란이. 근데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체급 차이가 큽니다. 하마스는 어린아이면 헤즈볼라는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자체가 달라요. 병력의 훈련 정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와 싸운다면 이스라엘도 굉장히 피곤한 싸움이 돼요. 물론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을 도발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헤즈볼라가 많이 참전 안 되면 어느 정도로 언택트까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지 아무도 알 길은 없지만, 지금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조건 반면교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는 얘기냐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남기는 가장 큰 중요한 교훈은 내 땅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자신감이 있고 소속감이 있었을 때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70만 명의 그 팔레스타인 난민이 1차 전쟁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때 다들 주변 국가들이 우리가 도와줄 거고 금방 우리가 찾아올 거라고 얘기를 한 걸 믿고 떠난 것도 많죠.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네, 교훈입니다. 이건 절대 이스라엘 편 드는 것도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욕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의 40만 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몰라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27개월을 군 생활을 한 국군의 5대 장성 중 하나의 병장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군에 대한 처우는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한 사람들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예비군들이 움직이잖아요. 죽을 거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투철한 사명감 할 수 있는 국가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되겠죠.